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12월 달부터 책을 좀 사부작 사기 시작을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정리를 못했더니 또 이렇게 책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들 쌓인 김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래는 잠옷바람이다가 영상 촬영한다고 후드 하나 걸치고 왔는데 약간 출애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떤 정확한 책 리뷰를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요즘에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저 아이는 어떤 책에 돈을 쓰는지, 그런 것들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라딘에서 온 박스 3박스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책들은 제가 교보문고 바로드림으로 받아온 책이에요. 근데 보여드리는 김에 이것도 산 책들이니까 같이 보여드리려고 여기 쌓아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스타에서 새로 창간한 잡지 하나를 사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그 창간호의 주인공이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럼 건수가 많으니까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위에 있는 책은요, 마샤두지 아시스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일단 책 자체가 너무 예쁘고요. 특히 여기 표지 속에 사진이 너무 독특하고 멋있네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게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신 인치님들 피드에서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가던 책이었는데 제가 이 문장을 보고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소설가 살만 유슈디가 이젠 이 작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가능하게 만든 작가가 보르헤스라면 보르헤스를 가능하게 만든 작가는 마샤두지 아시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가 보르헤스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문장을 보고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뼈 있는 농담, 허를 찌르는 전개, 심오한 통찰, 브라질 문학의 거장 마샤두치 아시스, 아이러니를 주제로 엮은 그의 중단편 소설집. 뼈 있는 농담, 요런 류의 소개글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제목이 정신과 의사인데 여기 밑에 공포는 날로 더해갔다. 이제는 누가 멀쩡하고 누가 정신병자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문장이 써 있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한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문상훈님의 내가 한 말을 내가 오해하지 않기로 함입니다. 요거는 이제 빠더너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문상훈님이 처음으로 내신 에세이인데요. 저도 역시 빠더너스 구독자이고요. 이 문상훈님의 개그 스타일이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개그여서 그래서 더 많이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또 그 채널에 인터뷰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거기서 이슬아 작가님이 나왔는데 문상우님과 이슬아 작가님이 뭐 어떤 글쓰기나 책이나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아, 이분은 참 글에 대해서 진심이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 문장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청승이 너무나 정교하고 고와서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이 에세이도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 책도 제가 너무나도 기대를 했던 책인데요. 바로 로베르트 발저의 연필로 쓴 작은 글씨입니다. 로베르트 발저라고 하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산책자의 작가님이신데요. 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작품이 베냐멘트 하인학교라는 소설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우울한 생애를 보내셔서 그런 사유들이 많이 담긴 글들을 쓰시는데 이 작품이 또 이제 특별했던 이유가 요거는 이제 발저가 공개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썼던 글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글을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서 작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요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그것을 해석해 보니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발저가 실제로 쓴 글의 사진들도 같이 있고요. 그 옆에는 그 글을 이제 번역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작은 글씨죠. 저는 이 책을 보고서 약간 낙서 같은 느낌? 일기 같은 느낌의 작품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살짝 훑어봤더니 뭐 시도 있고 희곡도 있고 여러 장르의 글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작가님들의 사적인 기록 같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더 솔직하고 더 거친 문장들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책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책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책이 너무 예쁘네요. 앤드루 포터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라진 것들입니다. 이 앤드루 포터는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작품으로 많이들 아시고 계시죠? 저도 그 작품 너무 좋아했어서 이 작가님의 신작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작이 무려 15년 만에 나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그 세월의 흔적들이 쌓여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제목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래요. 불안하지만 빛나던 시절, 청춘, 예술, 그리고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들. 저는 이 앤드루 포터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추천사도 최은영 작가님이 쓰셨네요. 나에게 사라진 것들은 다시금 나의 글을 쓰고 싶게 마음이 들게 한 책이었다. 자신의 마음을 더는 외면하고 싶지 않은 이에게, 자기 이야기를 재발견하고 싶은 이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것도 너무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드린 마지막 책입니다. 홍은전 작가님의 나는 동물입니다. 요 그림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책의 작가님의 두 번째 에세이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운동 활동과 동물권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담았다고 합니다. 저는 홍은전 작가님의 문체가 뭔가 좀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작가님을 조금 더 소개를 해보면 23세 우연히 노들 장애인 야학을 만나 장애인 운동을 시작했고 36부터 인권기록 활동가로 살아가다 40에 고향의 카라를 만나 동물권의 세계에 사로잡혔다. 존엄이 짓밟히는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한다.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를 겪는 존재에게 관심이 있고 차별받는 존재가 저항하는 존재가 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정말 작가 소개 그대로 그런 글들을 많이 쓰시는 작가님이에요. 이 책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라딘 첫 번째 박스를 또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칼질은 다 해놨어요. 책이 잘 왔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책은요. 약간 지금 소개하기 굉장히 민망한 책인데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 굉장한 스테디셀러죠.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책은 거의 교과서처럼 팔리고 있는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 더 심플한 삶을 추구하고자 이 책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뭔가 이 체크아웃 하는 영상에서 이 책이 나오니까 너무 좀 민망하네요. 그 다음 책은 하린 작가님의 시클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시인데요. 그 시라는 작품이 제가 혼자 읽었을 때는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많은 여운이 남는 글들인데
뭔가 남에게 이거를 소개할 때는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내 위주의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시 작법서를 좀 읽어보면 여러 시들에 대한 해석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시 작법서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약간 대중적인 책 중에서 리뷰가 좋은 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좋으면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요거는 제 유튜브 콘텐츠에 좀 적용을 시키고 싶어서 구매를 한 책입니다. 바로 지루하면 죽는다입니다.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으로 밝히는 매혹의 법칙, 재미를 원하면 미스터리를 심어라. 뭔가 제가 좀 생각했던 내용이랑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뭐 소설이든 여러 컨텐츠든 누군가가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미스터리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을 소개하는 채널로서 좀 잔잔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또 잔잔한데 이 영상이 지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미로 구매를 한 책인데 제 채널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안윤 작가님의 남겨진 이름들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분의 2023 올해의 책으로 소개를 받았고 또 그분이 이 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읽고 싶게 소개를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장바구니에 넣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대충 생각이 나는 스토리는 외국인 모녀가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기록과 일기들을 남겼는데 그 언어를 이제 배웠던 어떤 한국인이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과연 그녀의 삶을 그대로 재현시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하는 작업이 과연 그 삶이 온전히 옮겨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사람의 삶이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슬픔과 그리움, 기억의 빈틈은 사람의 말로 번역될 수 있을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책이 2021년 제3회 박상용상 수상작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 심사위원회 배수아 작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배수아 작가님이 뽑은 작품이라고 하니 또 너무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요. 이때 좀 책을 많이 샀나 보네요. 이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김원 작가님의 오래된 책 읽기입니다. 김원 작가님은 시인이시죠. 제가 김원 시인님을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이 쓴 독서 에세이예요. 그래서 안 읽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좋아하는 작가님이 또 다른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 그 작가님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는데 기대가 되고요. 특히 또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작품들이 제가 읽어보지 못한 작품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사실 독서 에세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시인님들, 소설가님들, 비평가님들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좀 좋아하는 작가님들에 대한 독서 에세이는 모아놓고 있는 편인데 이게 신기하게 어떤 글을 자주 쓰는지에 따라서 그 에세이가 풍기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평가님의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작가의 삶? 그때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잘 녹아져 있고 소설가님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치중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인님의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시 같은 것이 어떤 장면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너무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어떤 책을 읽든 나는 조금씩 변한다. 지켜왔던 나의 신념을 한순간에 깨부수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박스 마지막 책인데요. 바로 뉴 필로소퍼 잡지입니다. 이 잡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철학 잡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철학자들이 읽는 잡지가 아니라 우리 대중에게 철학을 조금 더 쉽게 소개하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중 철학서들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쇼펜하우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도 많이들 읽어보셨고, 그런 대중 철학서 좋아하시면 요 뉴 필로소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요거를 구독을 해서 우편으로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양이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신간 알람을 해놓고서 좋아하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구매를 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번 호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받아들이는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약간 타인과의 관계, 연대, 공감, 갈등 이런 류의 주제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한번 어떤 글들이 실렸는지 봐볼까요? 갈등을 오롯이 껴안는 니체. 인생은 전쟁이다. 선한 두 존재가 충돌할 때. 요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선한 두 존재가 충돌할 때. 우리가 차라리 악과 선이 분명하게 분리되는 그런 충돌에서는 어느 편에 설지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런데 두 존재가 다 선한 경우에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이상향은 갈등 없는 사회가 아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갈등이 아예 없는 사회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편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는 다 개봉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박스입니다. 지금 30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주저리 말을 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너무 어려워요. 또 한번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박스의 첫 번째 책은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일상이 된 야근과 과로, 허울뿐인 워라밸, 쉬는 날마저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강박에 쫓기는 사람들. 시간 부족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다. 사실 이 제목만 보고 고른 책이기는 한데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구매를 했는데, 뭔가 어떤 개인적인 레벨에서의 하는 활동이 아니고 사회적인 범위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빠르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저의 지금의 고민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런 사회평서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미있게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책은 일단은 제목 알려드릴게요. 엄마와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15분의 작가님들이 엄마라는 주제로 해서 쓴 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은 내용적인 것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세이스트, 바로 레슬리 제이미슨의 글이 담겨 있어서 그냥 무작정 샀습니다. 제가 책을 모으는 작가님들이 좀 있는데 에세이스트 중에서는 레슬리 제이미슨의 책을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실 신작이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번에 공저지만 그래도 책을 하나 내셔서 구매를 했습니다. 레슬리 제이미슨이 어떤 글을 썼는지만 좀 살짝 볼까요? 그 언덕에서 두려움을 만났다. 레슬리 제이미슨. 요 글은 엄마가 되기 전에 엄마의 모습에 대해서 쓴 글인 것 같아요.
요 근래에 나왔던 레슬리 제이미슨의 책이 글쓰기에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류의 글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 레슬리 제이미슨이 일상에 대한 글을 쓸 때가 진짜 그 사유와 그 표현력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공감 연습이라는 책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래서 요 글도 짧지만 좀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은요. 두 번째 박스 마지막 책입니다. 바로 망설이는 사랑입니다. 안희재 작가님이 쓰셨네요. 책이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저는 이 책 이렇게 두꺼울 줄 몰랐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사회비평서라고 하는 그렇게 분류되는 책인데요. 우리의 어떤 논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돌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돌이라 함은 춤과 노래만 잘해도 되겠지만 인성도 착해야 되고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되고 개인적인 문제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논란에 대해서 예민한 분야이고 또 그 논란을 만들어내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을 거고 또 그것들이 아이돌의 그런 상품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그 아이돌의 팬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책이 나온 5월의 봄이라는 출판사가 요런 류의 책을 정말 잘 내요. 작년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그 일베 관련된 책도 요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아서 이런 류의 책들 좋아하시면 요 5월의 봄 출판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박스도 끝이 났고요. 세 번째 박스입니다. 첫 번째 책부터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두께가 굉장하죠. 바로 로버트 세폴스키의 행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알아보는 책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어떤 뇌과학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행동과 관련된 것들 이런 주제도 너무 좋아하는데 책 소개를 보고서 너무나도 궁금하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 총균세,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통섭의 장엄한 장점. 인간 본성에 대한 탁월한 안내자가 전하는 인간 행동의 모든 것. 요거 목차를 보니까 되게 신선했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일단은 맨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 행동을 하기 1초 전 상황 그리고 몇 초부터 몇 분 전 상황 그리고 몇 시간에서 며칠 전 상황 며칠에서 몇 달 전 상황 이런 식으로 뒤로 가면서 그 지금까지 과거에서 쌓아온 데이터가 우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또 뭐 유전학적인 부분, 진화론적인 부분, 이런 신경학적인 부분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행동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올해 목표가 한 달에 한 권 이상의 벽돌책을 좀 읽어보자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매한 책인데 너무 두껍네요. 몇 페이지지 이거? 어떤 출처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서도 글만 봤을 때 861페이지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글자체가 작지는 않아요. 기대가 되는 책이네요. 그 다음 책입니다. 박정수님의 좋은 기분입니다. 이 폰트 자체가 뭔가 스마일을 연상시켜서 책 자체만 봐도 좋은 기분이 드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떤 에세이나 그런 종류가 아니라 채용 공고예요. 한 아이스크림 가게 채용 공고인데 일단 그 아이스크림 가게 자체도
다른 가게들과 차별화되는 게 정말 아이스크림이라는 주제로 어떤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팬이 있는 가게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리셨는데 160페이지인가? 하여튼 굉장히 큰 채용 공고를 쓰셨대요. 그래서 거기 안에 내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쓰셨는데 그거 읽어본 많은 분들이 이거 제발 책으로 내주세요 라고 해서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또 새해에 읽어보면 좋잖아요. 좋은 기분으로 또 달려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가이드를 찾고 있다면. 얇기도 하고 뭔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이라서 이것도 아마 금방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스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 제가 1년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벽돌책이라는 것을 읽어보고는 싶었는데 좀 많은 분야의 책을 읽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미뤘었던 책이었거든요. 특히 그 한 주에 한 책이라는 콘텐츠는 제가 주제별 도서를 정할 때 딱 그 2권의 책만 읽는 게 아니라 한 10권 정도의 책을 읽어보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벽돌책은 꿈도 못 꾸다가 올해는 좀 이렇게 권수에 치중하기보다는 정말 깊이 있는 독서, 천천히 음미하는 독서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벽돌책을 읽어보기로 한 건데 그래서 고민 없이 바로 질렀습니다. 바로 철학자 김진영 작가님이 쓰신 상처로 숨쉬는 법입니다. 요거는 김진영 철학자님이 아도르노 철학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를 이제 옮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글 자체도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읽기 편하기도 하고요. 또 김진영 작가님의 책은 계속 좀 모아오고 있었어서 그리고 그 글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고 있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요것도 아마 2021년, 2022년 정도에 많은 분들이 나의 인생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셨던 책이었었어요. 김겨울 작가님이 추천사를 쓰셨네요. 약간 어떤 대중철학서 이꼴 김겨울 작가님 추천사로 좀 이어지는 경향이 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가? 그래서 이번 책헐 마지막 책이 아니구나. 한 박스가 더 있네요. 여튼 세 번째 박스의 마지막 책은 김진영 철학자님의 상처로 숨쉬는 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박스인데요.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서 구매한 잡지입니다. 바로 딥이라는 잡지예요. 딥은 한우의 한 뮤지션의 이야기를 담는 개간 잡지입니다. 2023년 창간호 챗 베이커를 시작으로 다양한 레전드 뮤지션들의 인생과 배경, 그 외에 영향을 주고받았을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만들어낸 음악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 집중합니다. 네, 챗 베이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뮤지션인데요. 아마 재즈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이 챗 베이커 음악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아요. 제가 재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재즈바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게 그 시대별로 그 재즈의 느낌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 챗 베이커처럼 어떤 피아노나 부드러운 선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잼이 유행했던 시기에는 뭐 드럼, 트럼펫 여러 가지 종류의 막 이렇게 좀 신나는 그런 리듬의 재즈들도 있고 그 재즈의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챗 베이커 음악을 좋아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챗 베이커의 인생을 담은 어떤 두꺼운 책이 있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잡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잡지스러운 그냥 잡지인데 그 속에 이제 챗 베이커에 대한 내용으로만 꽉꽉 채워져 있겠죠? 아, 제가 방금 그 재즈가 이제 시대별로 어떤 좀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네요. 신기하다. 재즈, 20세기 초 뉴올리언스 출신 혼혈 음악이라고 해서 1930년대는 스윙이라는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유행을 했고, 여튼 연도별로 어떤 재즈들이 유행을 했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뭔가 재즈에 대해서도 깊이 알 수 있고 요 뮤지션 챗 베이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잡지여서 기대가 됩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 포스터처럼 좀 이렇게 세워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몇 권인지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17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책들 꼭 읽어서 재미있는 책들, 좋은 책들이 있으면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딱 맞춰서 오셨어? 응? 끝난 줄 알고 딱 오셨어. 겨울이라서 좀 미용을 주기를 좀 늘렸더니 아주 털복숭아리가 됐어요. 털복숭아리가. 근데 약간 저희 까미가 머리빨이 있거든요. 머리가 짧을 때는 되게 좀 세련된 느낌인데 이렇게 털이 많이 자라면 똥개 느낌이 나요. 지금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안녕. 까미 저거 봐.